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4분기 GDP가 방금 발표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4분기 GDP가 2.3%로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2.3%면 뭐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좋은 숫자예요. 미국 경제 치고 뭐 1.4%도 뭐 사실 좋은 숫자고요. 2% 수준을 상회하면 좋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가 2.7%였거든요. 기대치를 상당한 수준으로 밑돌고요. 그러면 직전 그 분기별 성장률로 보면 좀 상당한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미국 4분기 GDP 실적이 이 속보치 발표가 뭐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못하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GDP 데이터는 분기별 데이터예요. 그리고 해당 분기가 지나서 약 한 달 만에 약 해당 분기가 지나서 쉽게 말하면 지금 24년 4분기 데이터인데 4분기가 12월 31일 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월 30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 한 달 만에 전 분기 GDP가 나옵니다. 그게 속보치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약 또 한 달 만에 28일 만에 잠정치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또 약 한 달 만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3.0, 3.1은 확정치고요. 이 4분기 속보치는 속보치입니다. 확정치고 이게 속보치입니다. 속보치라는 얘기는 완전한 데이터는 아니다. 잠정치와 확정치가 나올 때 소폭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분기 데이터도 2.8 속보치, 2.8 잠정치, 3.1 확정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요. 2분기도 상향 조정됐죠. 2.8이었다 3.0으로. 그러나 이렇게 1분기 같은 경우는 1.6이었다 1.4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어요. 상향 조정되기도 했었고, 뭐 다양합니다.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이 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발표된 2.3이면 최소 2, 높으면 2.6, 그 사이에서 결론적으로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미국 GDP가 바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미국식으로는 한국식 표현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인데 미국식으로는 Advance Estimate, Second Estimate, Third Estimate 이렇게 미국식 표현으로는 이러합니다. 네, 이렇게 Advance, Second, Thir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PC 데이터가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물가 데이터도 발표가 되죠. 그 밖에도 여러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연달아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늘 발표가 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그래도 나름 견조하긴 견조하다. 그러나 기대치는 밑도는구나. 이것이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일 PC 데이터가 나오면 해드리더라도 미국 경기 상황 진단을 지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년 4분기 속보치가 2.3%로 나왔으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맞다라고 가정하고 미국 경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가 나왔고 현재 25년 1분기 성장률을 지금 뉴욕 페드 스태프 나우캐스트 기준으로는 또 3.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요. 또
미국 소매 판매액 증가율을 보아도 나름 이렇게 높은 수준 2.0에서 3.0 거의 4.0, 3.9 수준에 해당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7% 수준인데 소매 판매는 4%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매 판매액 증가율의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미국 경기가 아직은 탄탄한 흐름이에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로 봐도 10월에 좀 걱정이 됐었죠. 그렇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서 상당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물론 제조업은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밑도니까 제조업이 화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어려웠었던 지점보다는 훨씬 좋다. 근데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을까? 제조업이 좋아서일까? 그게 아니라 바로 서비스업이 좋아서예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기준선이 50이거든요. 이 50을 웃돈 채 계속 움직이고 웃돌 뿐만 아니라 정말 견조한 흐름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경기가 아직 걱정이 안 된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으로는 서두를 이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로 떨어졌었고, 그죠?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해 왔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인데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이 데이터가 발표된 것과 동시에 이런 미국 경기를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고요. 결국 오늘 발표된 이 GDP 통계가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얼마나 더 부추겼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본다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페드워치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보니까 아마도 보시면 3월 19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18%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전에 1월 29일 FOMC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할 거야. 금리 인하할 이유 없어. 라고 믿었었던 그 비중을 잠깐 보시면 0.5%였거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0.5%라고 믿었었거든요. 1월 FOMC 회의 때는. 근데 3월 FOMC 회의 때는 그래도 18% 금리 인하할 것 같아라고 가능성이 올라간 겁니다. 또 향후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또 생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6월 금리 인하 정말 100%할 거야. 또 9월 금리 인하 52% 확률로 할 거야. 라고 이게 앞당겨진 모습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고요. 여기 보시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9월로 당겨진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GDP 발표를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높았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는데 이제 이 높았던 금리에서 내려올 시점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하게 됐다는 거죠. 조금은. 그럼 이게 뭐를 움직이게 만들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부추긴다고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영향이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굉장히 큰 거대한 뭐 충격이나 뭐 혹은 뭐 좋은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냥 이번은 이제 경기 판단으로서 그래도 2월 FMC 회의는 없으니까 그죠? 3월 F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이유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PC 데이터가 좀 혹은 CPI 미국 물가 데이터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또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추후에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 통화정책 스케줄과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케줄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은 5.5의 기준금리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해 왔는데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까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어요. 근데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중립금리에 거의 다가왔다, 지금. 중립금리에 거의 다가왔으니 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향후 발표되는 미국 물가 데이터, 향후 발표되는 미국 1분기 GDP 데이터 혹은 고용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미국 경제가 견조하지만은 못하네? 미국 물가가 이제 상당 부분 잡혀가네? 라는 사인들을 보인다면 중립금리를 낮출 겁니다. 다시. 그러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미국 물가 여전히 높아. 미국 경제는 너무나 견조해. 고용지표도 너무나 호조야. 이렇게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당연히 중립금리를 끌어올려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트럼프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트럼프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제가 취임사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행정명령을 발표했는지 분석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첫 번째 자리로 인플레이션 감축을 우선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역시 물가를 잡아야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조차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트럼프가 요구한다고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시중금리라도 떨어뜨려 놓겠다 이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도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한다고 파월이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일기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트위터로 얘기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인지, 공식적인 요구인지, 그냥 깡패처럼 독립성을 무시하고 그냥 막 발언할 것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그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아실 수 있는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잖아요. 그 올려드린 영상의 썸네일을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그 영상을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썸네일이 뭐냐면요. 왜냐면 그걸 보셔야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정말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트럼프가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파월이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대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썸네일의 영상이거든요. 이 썸네일. 트럼프 노골적 압박, 파월 금리 인하 결단할까? 이거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꼭 오늘 라이브 끝나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통화 정책이 이렇게 운용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운용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한 말들과 공약들과 행정명령들과 이걸 조합해보면,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 것이고, 물가는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다. 쉽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트럼프가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그게 물가 안정에 만약에 관세가 방해가 된다면 보편적 관세를 뒤로 미루더라도 물가 안정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솝우화에서 바람을 분다고 나그네가 옷을 버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빛을 비춰줄 때 옷을 벗는 거죠. 나그네의 옷 벗기기 게임을 하죠. 바람과 태양이.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2월에는 FMC 회의가 없습니다. 보세요. 3월 19일 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 4시죠. 역시 그때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그 사이에 있어요. 2월 25일 날. 이때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강달러라는 숙제가 없다면, 그런 숙제가 없다면,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위해 마지막 멘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하숙집이에요.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하고 매월 온오프 병행 특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울타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 늑대들한테 이렇게 물려가는 일 없도록 뭐 그런 클럽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